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그죠? 어제 1월 28일 날, 어제 1월 28일 날 시황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시황보다 오늘 새벽에 찍은 건 어제 좀 시황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비워놓은 게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채워보고자, 그죠? 채워보고자 이렇게 채널을 열었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좀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오늘 좀 나스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나스닥은 좀 잘 안 보긴 하는데 오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나스닥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나스닥이랑 다우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올랐는데 이렇게 됐다. 이게 오늘 1이거든요. 잘 올랐어요. 잘 떨어졌죠.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뭔가 상승을 만든다. 또는 하락을 만든다. 이러는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제는 하락을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그 상승분을 다 올라갈 거라고 하락분을 다 채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빅스도 볼까요? 우리 변동폭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오늘 어쨌든 금일입니다. 금일 일별로 쭉 내려왔죠. 근데 우리가 항상 보는 달,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원래는요 요만큼만 보였었죠. 근데 이거를 추세를 이탈하고 추세를 상승으로 엄청 돌리고 나서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죠?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2%를 갔더라고요. 예. 그만큼 폭등했죠. 자, 여기 보면 요렇게 갈 거라고 했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요 부분에서 우리 현금화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을 올리고 있는데 당분간 조정이 오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은 하락이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도 하락 추세를 돌리고 위로 다시 올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당분간 빅스 지수가 30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0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30을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 무리하게 매수를 하지 말자. 물론 나는 자신 있는데 나는 뭐 이 정도 장은 대응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오늘 장이 코스닥 장이요, 코스닥 장이 오늘 뭐 오늘 15분봉으로 본 건 오늘 봉이죠. 오늘 아침에 미국 장을 보고 상승을 했어. 그러면 전 여기서 또 일부 현금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빅스 지수도 높고, 그 다음에 외환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한 달인데 요 지점 뚫고 올라갔죠? 예, 그 얘기는 달러가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1년을 보더라도. 그러면 여보세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달러에 대한 부분이 무한 하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외인들이 매력적으로, 그죠?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론 외인들이 대한민국을 매수하는 게 이렇게 원달러 관련해서, 환치기 관련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당연히 대한민국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되게 가치 있는 나라예요. 반도체가 저기 뭐지? 시스템 반도체가 TSMC에 밀려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뭐 18% 정도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 기준은 뭐 D램도 있고요. 그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결국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스템 반도체도 있지만 결국 메모리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예, 결국 뭐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메모리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일본 시장은 일단 다 망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거의 망했고 중국 시장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죠? 그다음 대만의 일부 기업이 하고 있고 미국의, 그죠? 마이크론 정도가 하고 있는데 뭐 대한민국 디램 시장이나 뭐 낸드 시장에서 세계 1위죠. 불변하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긴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외국인이 봤을 때도
일본은 사실은 그 선진국 계열이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거의 뭐 경제 규모 기준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같은 몸이라고 보면 되고 다른 몸, 그러니까 약간 투자 가치,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 가치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나 브라질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쪽이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어떤 분들은 와 뭐 그걸 이제 약간 은어 뭐 이런 걸 국뽕이라고 하고 뭐 하는데 그죠. 국뽕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일단 빅스 지수나 외환 지수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시기는 좀 아니다. 지금은 자신 있는 사람 아니면은 거의 투자하시면 안 된다. 예, 자신 있는 사람도 큰 금액을 가져가시면 안 된다. 이 장이 안정될 때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저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데이 트레이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트레이더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물론 그런 분들이 제일 저 방송을 보진 않겠죠. 예, 근데 그 전업 안 하시고, 그죠?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이렇게, 그죠? 저점 나왔을 때, 이건 사야 돼. 이건 사야 돼. 이건 못 참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못 참지 나왔을 때, 사시는데 조금 사시나요? 사시고, 만약에 뭐, 많게는 3%? 더 많게는 5% 이상 넘어가면 일단 파세요. 예, 급등 나오지 않더라도 파시길 바라고 파시고 다시 또 저점 나오면 다시 잡았고 다시 고점 나오면 다시 팔고 지금은 사실은 거의 내일도 사실 오전에는 빨간불 내일 아니죠 왜 이래 좀 있으면 7시인데 오늘도 빨간불 나오면 좀 팔고 그 다음에 시간별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란불 오후에는 나오면 팔고 이런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에 오늘도 미국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장은 예상하기 너무 쉽죠. 전강후약 그죠? 약세장의 특징이죠. 전강후약 그죠? 전강후약장으로 마무리될 거니까 오전에 장이 뭔가 조금 오른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지속하게 현금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 엄청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후에 그죠? 똑같이 패대기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패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제 일주일을 말씀드리면 그죠? 여기는 살짝 이렇게 보합 그 다음에 뭐 살짝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이것도 뭐 거의 보합이겠죠? 보합이라고 합시다. 거의 보합 그 다음에 뭐 하락 한번 상승 한번 나오면서 뭐 거의 요 안에서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최악의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900선까지 한번 밀리는 거죠. 예,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이건 좀 잘못 그렸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장기 추세 하락이 그러니까 중기 추세 하락이 될 수 있죠. 예.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일단은 잔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잔치가 안 끝났다. 그 얘기가 중요한 철학인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모든 거는 잔치가 끝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흥에 취해야 돼. 모두가 코로나는 끝났어. 경제 불황은 끝났어. 야, 이젠 살만한데? 야, 이제는 여행 다닐만한데? 야, 이제는 뭐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에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예상해 뇌피셜입니다.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행도 다 가. 보복 소비도 했어.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푼데,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들 난리나. 우리도 뭐 사실 SNS에 뭐 우리 자영업자 도웁시다. 어디 가서 뭐 혼내줍시다. 뭐 이러면서 그 혼내준다는 게 정말 혼내준다는 게 아니라 뭐 어려운 집 가서 좀 팔아주고 뭐 이런 걸 뭐 SNS에서 혼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혼내준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막 엄청 팔아주고 수익 내주고 인증해주고 이런 흐름이 제 생각에 코로나 끝나면 대한민국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일어날 거예요. 제 생각에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엄청난 여행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 그래서 내수 소비주를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해요. 오리온도 저 갖고 있지만 오리온, 롯데쇼핑, 그다음에 요즘에 CJ 그거 나오잖아요. CJ 그 비비고 뭐 해가지고 뭐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다. 뭐 안 먹어 뭐 한 뭐라고 하던데 어제 기사에서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많이 먹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뭐 두 번 먹은 사람 없다 그랬나 했나 어쨌든 뭐 그런 것처럼 즉석식품 내수시장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보복 소비가 일어날 거고 뭐 과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뭐 곡물 가격이 상승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밀가루 가격 뭐 이런 거 오른다고 신문이 나겠죠. 그러면 과자 그다음에 밀가루 하면 무조건 과자죠. 짜장면 뭐 이런 가격이 상승된다는 뉴스가 나올 거예요. 정말 지금 뉴스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얘기 나오고 있지만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순서는 그거예요. 일단은 백신이 2월에 맞고 백신 효과가 두드러진다. 의료진 맞고 나서 그러고서 대폭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대폭 감소가 나고 뭐 자가격리하고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2, 3월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부작용 이슈도 있고 뭐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러면 3월 FOMC에 이거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는 의원 의견이 나오면서 상승을 약간 찬물을 끼얹고 나서 다시 뭐 3, 4, 5, 6월에 여행 시즌이 돌아옵니다. 왜냐면 날이 좋으니까요. 날이 좋고 사실은 날이 더우면 약간 코로나가 주춤하더라고요. 예. 약간 주춤해. 얘네도 힘들어. 얘네도 없는 건 아닌데 약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날씨도 더워지고 올해도 추웠잖아요. 내일도 오늘도 춥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죠? 여행이나 보복소들이 생길 거다. 그러다 보니 연일 그죠? 뭐 최대 뭐 소비 뭐 자영업자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쯤 되면 그때 그죠? 위험 자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 지수가 어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이제 중기적 하락이 나올 때는 저는 그때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항공주까지는 저는 먹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항공주까지는 먹고 나와줘야 그죠?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식 예탁금이 좀 다시 늘어나고 있죠. 하락이 나오니까. 예, 좋은 징조인데, 단점이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개인 한번 보면, 너무 매수세가 빨라요. 이렇게 팔을 때, 이렇게까지 사실은 여기 개인은 적극 매수는 아니라고 했죠? 밑에서 얘네들이 팔 때 밑에서 받쳐먹는 거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보면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이게 단기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관하고 외인도 단기로 대응하는데 저희도 단기로 대응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종목 한번 볼까요? 길게 안 볼게요.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그죠? 뭐 네이버, KT엔진은 요즘에 담배값 뭐 얘기 때문에 나오고 있죠. KT엔지가 사실 요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KT엔지가 담배값 인상을 하면 정말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담배 값을 올리자마자 풍선 효과가 나가지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줄은 게 아니라 전자담배로 옮겨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액상 담배. 예. 그리고 담배를 끊은 사람도 좀 일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게 많은 부분이 있다고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액상 담배가 정말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KT인지 악재 아닌가요? 그거는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로 사실 물론 오늘 정세균 총리가 오늘인지 어젠지 뭐 보건복지부가 해명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왜냐면 사실은 당정청이 정확하게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발표한 거잖아요. 예. 그때 뭐 예전 정부의 그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르대요. 예, 어쨌든 요건 좀 위치가 다른 거라서 해명하라고 좀 얘기 나왔으니까 뭐 사실무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게 팩트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담배값 올린다는데, 점차적으로 올린다는데,
아, 짜증나네. 그러면 1년마다 얼마씩 조금씩 올린다는 거잖아요, 정책은. 근데 물론 뭐 사실관계는 확인하겠지만 그렇단 어쨌든 일단 모든 건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 그죠? 기대가 생긴 거잖아요. 예상 기대가 생긴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담배 피우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담배값 올리네. 담배 끊어야지 이 생각할까요? 아니요. 아, 어차피 필담배인데 뭐 유통기한이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건데 쟁여놔야지. 사쟁해야지. 라고 해서 엄청 사재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KTNG가 분기 실적을 낼 건데 분기 실적의 사상 최대 실적이 당연히 나올 거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게 산 거죠.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샀겠어요? KTNG는 단기 실적은 엄청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결국은 얘네가 원래는 이런 게 없었으면 여기서 내려와서 계속 1년간 여기에요. 진짜로 1년간 여기에요. 그러다가 1년은 아니네. 한 6개월간 여기다가 8개월, 8월, 9월부터 얘도 또 뭐예요? 이게 그거잖아요. 배당주.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오지 없으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 분기 최대 실적 나올 거예요. 99.9%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안 끊어요. 예? 담배 끊기 힘들어요. 예, 끊기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담배값 끊어야지 이게 아니고 딴 데로 가야지. 그죠? 또는 쟁여놔야지. 그러죠? 근데 지금은 끊을 때는 아니죠. 쟁여놓을 때죠. 그러니까 엄청 쟁여놓을 거다. 그죠? 담배 펀드. 자, 일단 셀트리온 뭐 당연히 그죠? 키움증권 그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제가 따로 매수 신호를 드리지 않더라도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아. 왜냐면 지금 조정 중이고 당연히 최대 실적이죠. 예, 뭘 말해 뭐해, 그죠? 근데 지금 주가가 최고치 치고 조정 중고 있잖아. 이걸 눌리면 이게 눌림이에요. 이게 눌림. 이런 거는 사실 이거 높아서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요? 이거는 좀 예외입니다. 이건 높아서 예외가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누가 봐도 지금 뭐 개미 투자자들이 키움의 1인데 개미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 개미가 주식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 엄청나죠. 그죠? 엄청날 거라고 아니 보고서 안 봐도 알겠다. 그죠? 이런 건 눈 감고 사는 거죠. 그죠? 이거 조정 땡큐하고 사는 거죠. 지금 기관이 외인이 이만큼 왜 샀겠어요. 최대 실적. 근데 지금 외인이 최근 산 기준으로 자 지금 보세요. 제가 따로 신호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매매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매매 원칙과 맞을 때만 드립니다. 예. 요거는 저도 사실 보기 있는 종목만 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키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갔었을 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일부 눌림목이 왔잖아요. 그죠? 눌림목이 왔고 전고점 선에서 놀고 있으면 요게 저항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땡큐하고 사줘야죠. 땡큐하고. 지금 보세요. 외인이 여기서부터 사모았죠. 평균 3거래일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수익 중인가요? 아니면 손실 중인 아니 저기 어쨌든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요? 당연히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상 가격을 보세요. 오늘이 그거보다 낮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외국인은 지금 손실 중, 그죠? 외국인은 손실 중. 외국인이 과연 손실을 보고 나왔을까? 이렇게 대량 매수를 했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땡큐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조정 오면 더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되죠.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눌림목 오면 너무 좋죠. 자, 뭐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한국금융주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연기금도 팔고 팔았는데 외국계도 팔고 외국계가 엄청 팔았죠. 대량 매도 있는데 사실은 바보 같다고 봐요. 유럽계 외국 그 은행인데 거기는 좀 약간 단타를 많이 하는 성향이라서 그런데 저는 한국금융주주도 오늘 조정이 와서 어제 조정이 왔었는데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그걸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증권사는 최대 매출 당연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외국인은 5G 그 다음에 치료제 헬스케어, MC넥스 카메라, 시즌 진단키트 이런 건 좀 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당연히 최대 실적일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예. 어디까지 이건 눌림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물론 한 방은 나오겠죠. 그러려면 얘는 좀 장기로 봐야 돼. 그리고 최근에 매수세도 없잖아요. 얘네도 장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MCX 아니고 시즌도 보면 최근에 매수세가 없잖아요. 예. 여기보다 최근에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얘는 결국 크게 모아가지고 한 번 털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말라는 거. 키움은 지금이다라고 해서 매수하지만 눌림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당연히 미디어주 계속 인기고, 5G 그죠? 계속 좀 뭔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최근에 5G 안 들었었는데 5G 다시 들어오네요. 다시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페스 요즘에 한참 좋죠. 시스템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좋죠. 예.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진짜 6만원, 5만원은 뚫을 것 같아요. 5만원 뚫을 것 같아요. 실적 공시하고 나오면 그런 거죠. 자, 반도체주 영원히 강하고, 그 다음에 엔터주 당연히 계속 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게임주, 예, 뭐 그런 것만 돌아서 가고 나머지는 테마주 형식으로 보이네요. 진 매트릭스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파미셀, 진 매트릭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갖고 계시다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마지막 한번 상승 올 때 손절하더라도 저는 파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난티, 이거 봐요. 아난티 외국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샀겠어요?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난티, 대한티아이는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저점에서 모으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정리했던 DNC 미디어, 그죠? 요것도 다시 한번 뭔가 근데 사실은 요거는 제가 정리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점이기 때문에 조정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추세 하락으로 전환될지 이렇게 될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고점이라 정리한 거예요. 다시 조정 오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는 왜 이렇게 조정이었지? 에이스테크 5G 이거 괜찮은 주인데. 잠시만요. 에이스테크 조정이 맞네요. 에이스테크 좀 매력적이긴 하네요. 기관이 다 던졌는데 요거는 머리 들어 올릴 때 한번 에이스테크 다시 한번 재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 조정이 너무 심하네요. 농우바이오는 우리 그 농수산물 관련된 주죠. 이게 왜 농우바이오가 농수산물 관련 주인지 하면 요즘에 농수산물 값이 너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 비료죠. 사료래. 뭐 이런 거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미 갔으니까 그런 거 말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밀 가격도 오르고 밀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제 재고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재고가 오르면 그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한 뭐 올해 이제 뭐 6월쯤 되면은 어쨌든 내수 소비주 그죠? 과자 식료품주 같은 주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찾는다는데 일단 공급과 수요가 공급이 딸리는 거죠. 밀가루는 비싸다고 그러지. 과자는 잘 팔리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자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 겁니다. 그 기준이고, 뭐 유니 테스트, 뭐 건설주도 뭐 가고 있긴 한데, 뭐 미코 수소는 좀 샀나? 저희는 비나테를 갖고 있죠. 전혀 흐름이 없죠. 뭐 아주아이비 투자도 사실은 이게 크래프톤 관련주인데, 뭐 이것도 한번 보고 있어요. 매의 눈으로. 단기 하락인지 데드캣 바운드라고 뭐 그죠? 죽은 고양이가 올라온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확 죽은 거는 다시 올라온다. 그런 건데 모두 투어는 기관이 엄청 사고 있죠. 여행은 결국 간단한 기관의 베팅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가고 있잖아요. 너무 가니까 우리는 예림당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 반도체 이 정도 봤습니다. 그다음 기관 매수한 거 볼게요. 스탑. 오스테미 임플란트가 오늘 간 이유는 사상 최대 실적. 장난 아니래요. 예. 제 생각에는 코로나 지원금 뭐 이런 거 받고 임플란트 하신 거 아닌가? 아니겠죠. 상하프론테크는 그죠? 최근에 이게 무슨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뭐였죠? 아니 뭐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일단 자동차 회사니까 자동차 이슈겠죠? 전장이겠지만 아직 까먹었어요.
에코프로 전장. 그죠? 얘는 실적. 결국은 실적인 건 이렇게 간다. 그죠? 뭐 그러니까 키움도 실적 있으면 가겠죠? 에코프로 보면 전기차. 그죠? 미디어, 파트론, 카메라. 그죠? 임시넥스. 또 똑같이 갈까요? 시즌. ST팜이 다시 오는데, 자, ST팜이 다시 갈 것인가? 요거는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0만 원을 찍고, 그죠? 지금 갭을 다 메웠죠. 갭을 한번 메우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요 추세를 하는데, 제가 왜 ST팜을 얘기했냐면, CMO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전자부품 이제 주문 생산자 방식이라고, 나는 주문을 하고 너가 딴 데서 위탁 생산을 해. 그걸 이제 OEM, ODM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전자기기 이제 제조업에서 보통 쓰는 얘기고, 그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학에서는 CMO라고 보통 해요. 알아두세요. 용어니까 그냥 요거는 상식선에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딘가 뭐 CMO 관련주다, 뭐 파운드리 관련주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죠. 뭐 아는 척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CMO라고 위탁 생산하는, 그죠? 가장 하고 있는 대한민국 위탁 생산 1위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 바이오 에픽스죠. 거기에 자회사에 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에픽스고 위 회사가 이제 그 바이오로직스죠. 바이오로직스 안에 에픽스가 있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다른 회사긴 한데 어쨌든 그게 그거니까 지분 구조로 보면. 그래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이루었고요. 뭐 SK 쪽도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대형주 관련된 거고, 그거 말고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바로 ST팜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기대감으로 요만큼 갔어요. 물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저 3만 원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 12만 원 갈 거라고 뭐 누가 그랬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세를 다 주고 나서 눌림이죠. 단기 눌림이죠. 예, 단기 눌림인데, 사실은 요것도 최대 실적 가져가고, 이거 우리가 코로나가요 한 번에 안 끝날 거라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특히 이 변형 백신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형 백신에 대한 뭐 재확산 위기 또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말고 실적, 진짜 실적, 얘네가 정말 수주를 했거나 CM을 어쨌든간 위탁 생산해야 되거든요. 얘네가 다 못 만들어요. 그죠? 거대 이제 팜, 그죠? 거대 팜 회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팜 회사들은 자기가 다 못 만들어요. 자기가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위탁 생산합니다. 근데 그 위탁 생산할 때 이런 ST팜 같은, 그죠? 좋은 회사들, 우량한 회사들을 가지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요거 머리 돌릴 때, 또 좋겠죠?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얘도 MLCC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 MLCC 삼성전기가 당연히 대장이고 전 세계 2위 정도 하죠. 사막 콘덴서 부에. 대주전자재료가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갔네요. 그죠? 최근에 많이 못 가고 있고, 코스모신 소재, 그죠? 아모텍, RF세미가 제일 못 갔네. MLCC가. 그죠? RF세미, 여기 뭐 차트가 좀 아름다워 보이네요. 가장 안 갔네요. 요걸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한번 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딴 얘기는 하지 말고요. 와, 벌써 30분이 다 됐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자,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일단 기본 저점에서 물량을 팔면서도 자기의 중요 섹터 5G는 일단 외국인이 사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그죠?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엑스레이를 하고 있는 이노메트리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안전성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런 장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쨌든 수출 공시가 날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주,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 관련주는 꾸준히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미디어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도 하고 있고, 먼 미래는 이제 모두 투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30분을 찍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줍줍 콜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